자, 교재는 38쪽이에요.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 설명은 저번에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급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무한급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다시. 자, 이전에는 이거를 무한급수, 무한이 더한다라고 해서 무한급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냥 급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급수다 그러면 그냥 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 무한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급수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인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더했다는 거야. 영원히 더했다는 거를 급수라고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급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급수의 표현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냥 쫙 쓰는 거. 끝날 때 이 점점점으로 끝나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점점점으로 안 끝나고 그냥 AN에서 끝났어? 요거는 수원에서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수열의 합. 그렇게 불렀던 거고, 이게 안 끝나. 영원히 더해. 이걸 우리가 급수라고 부른다 이거야. 영원히 더하는 거. 그거를 다른 기호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AN이라는 게 있는데 시그마 더할 건데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거다. 그러니까 얘랑 어때? 똑같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얘를 제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늘어뜨려 써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만 더해. 다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해. 그리고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하는데 그 N이 어디 있냐면 무한대에 가 있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 아니냐? 그치? 자, 급수는 영원히 더하는 게 급수인데, 급수의 표현 방법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수원에서 SN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리미트 SN.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요 SN이 이거잖아. 일단 들어갈 때 요거 4개가 똑같다는 거고, 그 4개 중에서 요거 얘를 우리가 급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급수의 정의라고 하면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 한 번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와서 순서가 있다 그랬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AN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한다고 하죠. 일반항 AN을 구해서 시그마를 구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를 구하는 거야. 다른 말로 SN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AK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AN을 구해서 시그마를 취해서. 그랬을 때 1부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수원에서는 이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어. 그치?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는데 미적분에서는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부분합 똑같은 거예요. AN 구한다. AN에다가 시그마 취한다. 부분합, 즉 수열의 합을 구한다.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한다. 마지막에 리미트를 취한다. 우리가 취하는 리미트는 AN에다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AN에다가 취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고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AN 구하고 부분합 구하고 시그마 취하고 시그마 취한 거에다가 리미트 붙이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를 이 순서대로 또 가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 조건에서 SN을 줘요. SN을 줬을 때 급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 SN을 주고 나서 급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SN에다가 단순하게 리미트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쵸? SN을 줬는데 급수를 구하래.
그럼 SN 앞에다가 리미트만 붙여버리면 급수가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선생님이 AN 먼저 구하라 그랬어. 했더니 어떻게 구해? SN을 줬어? 아, 그러면 수원에서 배운 공식이 있었어. AN은 SN 빼기 SN-또 일로 간다 또. SN 빼기 SN-를 해서 또 AN을 구해? AN을 구한 다음에 다시 SN을 구해? 다시 SN을 구한 다음에 다시 리미트를 취해? 이렇게 해서 구해 또. SN이죠? 네. 이렇게 구해. 아니 SN 이미 나와 있는데 AN을 구해서 다시 SN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에서 SN이 먼저 나와 있으면은 그 SN에다가 그냥 리미트만 붙여버리면 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숫자가 쫙쫙쫙 나열되어 있을 때 급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취하고 요 순서대로 가란 얘기였어요. 됐지? 자, 2번.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의 수렴. 급수도 결국은 리미트잖아요.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거기 때문에 급수도 결국은 극한이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극한값이 S에 가까워진다면은 S에 수렴한다고 하는 거고, S를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지. 별 얘기 아니죠? 자, 발산의 뜻이 뭐예요? 발산의 뜻은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다 맞는 말인데, 발산의 뜻은 그냥 수렴하지 않는 거를 통틀어서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발산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 또 구차하게 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뭐 진동 그럴 필요 없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급수. 자,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그랬는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아래 얘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 AN 구한다. 지금처럼 AN이 대놓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지? AN 구한다. 그 다음에 SN 구한다. 이렇게 순서 지켜주라고요. SN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AK 여기에 AK가 와야 돼. 그럼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딱 봐도 부분 분수지 시그마는 아직 계산되지 않는 거고 K는 1부터 N까지 아직 계산되지 않는 거고 부분합으로 다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분 분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쫙 나열하는 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는 수원이에요. 자, 1부터 쫙 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하나 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 집어넣으면서 끝나죠? k에다가 n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고 부분 분수는 대부분 앞뒤로 사라지지.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 사라지고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죠. 끝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SN이죠. 그래서 S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구한 SN에다가 마지막에 리미트만 취해주면 그게 급수라 그랬죠. SN에다가 마지막에 리미트 SN이 요거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요거는 머릿속에서 어차피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게 보이잖아 그지?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 그냥 이렇게 없애고 안 쓰는 걸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답은 1로 수렴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죠? 요게 지금 아래 예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엄청 쉬운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내신에서 전형적인 문제예요. AN 구하고 그 다음에 SN 시그마 취해서 SN 구하고 그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급수 구하고 요거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뒤에 가서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4번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
그냥 한번 띡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급수가 이 급수라는 게 상식적으로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커지는 거야, 그지?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무한히 더해. 근데 그게 수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냐? 상식적으로 무한히 더하면은 엄청 커져. 엄청 커져. 근데 그게 안 커진다는 거야. 수렴안 되는 거야. 안 커진다면은 저쪽 끝에 있는 거 점점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0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외우기에는 뭔가 이제 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랑 헷갈려. 뭐 대우도 있고 역도 있고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거지. 그 무한히 더하는데 상식적으로 커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수렴안 되는 거야. 안 커진다는 거야. 영원히 더했는데 안 커졌어? 그럼 점점점 갈수록 작아져야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더해줘야 뭐 안 커지지 않겠냐? 그죠? 자, 근데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저도 이제 말을 조금 실수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읽어볼게요. 리미트가 0이면 급수는 항상 수렴하나요? 그러니까 P면 Q이다. 원래 명제를 읽으면 급수가 수렴해. 영원히 더했는데 안 커졌어? 그러면 점점점 갈수록 작아져. 이거 맞는 얘기지. 거꾸로 가봐요. 역. 점점점 갈수록 작아져? 점점점 작아지는 거를 영원히 더했어? 티끌모아 태산 떠올려 보세요. 티끌모아 태산. 점점점 작아져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를 영원히 더했어?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고 하지 않겠냐? 그쵸? 그런 의미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리미트가 0이라고 해서 점점점 갈수록 작아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영원히 더했을 때 안 커진다는 거는 아니야. 예,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어. 하지만 영원히 더했을 때 안 커졌다면 리미트는 0이야.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를 하나 통째로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AN이 n제곱분의 1이 있다? n제곱분의 1? 그거를 영원히 더해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제곱분의 1. 이거는 1 집어넣으면 이제 1제곱분의 1이죠. 1.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땡땡땡. 영원히 더하잖아? 이거는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점점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냐? 무한대분의 1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점점 작아져. 그 작아지는 걸 영원히 더했어? 이게 안 커진다는 거야. 커지지도 않고 이게 수렴안 돼. 증명생략. 예. 이게 점점점 더하잖아요? 이게 커지지도 않고 또 수렴까지 한다는 거야. 근데 BN이라고 해볼게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n분의 1이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n분의 1. b분의 1이죠? bn분의 1. 자, 1분의 1,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영원히. 땡땡땡. 얘도 점점 작아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건데 영원히 더하잖아?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통째로 이렇게. n분의 1이랑 n제곱분의 1이 있는데 n분의 1이든 n제곱분의 1이든 얘네들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 0으로 가. 0으로 가. 근데 시그마 취하잖아요? 급수 계산하면 이거는 안 커지는데 얘는 커진다는 거야.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나오지만 시그마를 취했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그런 예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증명생략. 네, 그래서 요거를 구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이런 식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이제 1번에 대우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명제가 성립하면 이제 1학년 때 배우죠? 어떤 명제가 성립하면 그 명제의 대우도 항상 참이 된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그 이 명제의 대우는 뒤에 있는 거에 부정을 취해서 앞으로 보내.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아니야. 앞에 있는 거에 부정을 취해서 뒤로 보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발산이에요.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안 나오면은 시그마를 취하면은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아니면 시그마를 취했을 때 발산한다는 얘기인데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해요.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이 급수 있죠? 이 시그마.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따져보라는 게 문제야.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따져보라는 게 문제인데 얘가 발산하는 걸 보여주려면은 그 보여주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은 그 급수가 발산하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데?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아닌 거를 보여주면 돼. AN에다가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안 나왔어? 그거 보여주면은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근데 급수가 수렴하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은 있어, 없어? 급수가 수렴하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한다? 원인이 없잖아. 선생님, 이거의 리미트가 0인 걸 보여주면 수렴하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리미트가 0이면 뭐였어? 시그마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지.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얘도 0이죠. 이거 리미트 취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이것도 리미트 취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시그마 취하면은 이거 수렴이고 여기다가 시그마 취하면 얘는 발산인 거야.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하지만 시그마를 취했을 때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뭐냐? 시험 문제에서 이 급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얼른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리미트를 취했을 때 속으로 0이 아니길 바라야 돼. 리미트를 취했을 때 속으로 0이 아니길 바라야 돼. 왜?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이래버리면 되거든. 됐죠? 만약에 리미트를 취했는데 0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리미트를 취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럼 시그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나왔다? 시그마 계산은 그냥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뭐였어?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취하고 실제로 구해봐가지고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5번에 나오는 급수의 성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극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읽어보시고 이렇게 41쪽 봅시다. 41쪽에 30번 볼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이게 AN이지. 그죠? 얘가 AN인데 이 AN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봐. AN이 2분의 N 플러스 2야.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를 이렇게 취해보세요. 그럼 얘는 2고 위에는 이제 N인데 N이 무한 들어가니까 2분의 무한대가 돼서 이거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잖아. 중요한 거는 리미트를 취했더니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리미트를 취했더니 0이 아니야? 그럼 급수 시그마는 뭐야? 네, 발산한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리미트를 취했더니 0이 안 나왔어? 아, 그러면 급수는 발산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2번은 요만큼이 AN이지? 요만큼이 AN인데 그 AN에다가 똑같이 리미트를 취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쓰고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 리미트 취하면 무한대분의 1이지. 0이에요. 또 유리화 그러면 안 돼. 무한대분의 1이지. 0이야. 0 빼기 0이니까 뭐야? 0이지. 그치? 0 빼기 0이니까 0이야. 근데 리미트를 취했을 때 0이 나왔어. 그러니까 시그마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리미트를 취했더니 0이 안 나왔어. 그러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건 맞아. 리미트를 취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럼 시그마는 뭐야? 몰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 아, 이거 리미트 취했더니 0 나왔네.
아, 그럼 시그마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AN이 요거죠? AN 나왔어. 그 다음에 SN으로 가는 거지?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여기다 AK 넣잖아. AK. 루트 K분의 1 빼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AK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얘는 다시 1 집어넣으면은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부분합 구하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은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서 끝나지? 더하기 n 집어넣으면은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라고.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럼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앞에 거 하나 끝에 거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합이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부분합이 되는 거고 그 부분합에다가 뭐 취하라 그랬어? 여기다가 리미트만 취해주면 급수라 그랬죠. 이렇게.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고 1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지. 아, 요거는 급수가 1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냥 보세요. 1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랑 상식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를 영원히 더해? 이거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에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써주시면 되고요. 4번. 아, AN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AN인 거야, 그냥. 알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N번째. 이런 느낌이죠? AN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내가 수원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수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점점이 있는 거는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쵸? 점점점이 있는 거는 식으로 취급 안 하는 거야. 점점점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AN은 분의 1이고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2예요. 이게 AN인 거야. 이렇게. AN이 이거긴 하지만 점점점이 있기 때문에 식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1부터 n까지의 합은 1부터 n까지의 합은 공식 있었죠? 수원에서 2분의 n 플러스 1. 이게 AN이 되는 거고 AN이 나왔으니까 다시 시그마 부분합 구하는 거고요. 이 과정 잘 보시라고요.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뒷자리에는 AK가 들어가는 거죠. AK. 그러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가 들어가는 거지. 곱하기는 밖으로 빼주시고요. 아직은 시그마 계산하면 안 되고 이런 형태는 부분 분수로 바꿔주라 그랬지. 부분 분수 바꿔주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아직은 시그마 계산 안 되고 얘를 부분 분수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부분분수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형태에서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걸로 바꿔 쓰는 게 부분분수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부분분수로의 변형. 다시 2 곱하기 시그마 계산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땡땡땡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서 끝나지? n 집어넣으면서 끝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죠. 앞뒤로 없어지는 거고 앞에 거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서도 하나 남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2가 남은 거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는데 얘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고 1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2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야. 요거 4개 다시 한번 싹 한번 정리해 보세요.